당진 한진포구에 정박한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모두 4척이 소실됐고 7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홍성군이 제작한 마늘 홍보 영상이 선전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지역의 대표 농산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며 사과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시가 복잡한 민원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관련 부서가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가세로 태양군수가 민선 8기 첫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군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안화력 폐쇄 대응,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일 새벽 당진 한진포구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소형 어선 4척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를 처음 신고한 70대 선주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이른 시간 불이 난 데다가 또 선박들이 포구에 밀집해 정박해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시꺼먼 연기가 거세게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고 해경 경비정까지 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진시 한진포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2일 새벽 4시 40분쯤. 불길이 워낙 거세다 보니 해경은 긴급 경보음을 울려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날 화재로 1톤급 소형 어선 4척이 불에 탄 것으로 해경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마에 생계수단을 잃게 된 어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사이렌 소리 막 119 오는 소리랑 해서 놀라가지고서 뭔 일인가 하고 나와보니까 집 앞에 까맣게 막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내 배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나는 어쨌든 배를 이렇게 됐으니까 겁이 나갖고 울렁울렁 하니까 동네 아줌마가 아이고 그 걱정되겠다고 하면서 우왕청심환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이날 처음 불길을 목격하고 신고한 70대 선주 1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화재로 한진포구 선착장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물이 빠져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피해가 컸던 건 어선들이 광화 플라스틱, 일명 FRP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FRP는 플라스틱 소재의 한 종류로 수명이 길고 강도가 높으며 가격이 저렴해 어선 제작에 주로 사용됩니다. 불이 잘 붙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에선 화재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합니다. 어선은 선체가 FRP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재가 신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체 내에 보유 중인 연료유 내지 전열기구와 같은 화재 취약 요소에 대한 평상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경은 어선에 기름을 넣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군이 제작한 마늘 홍보 영상이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충남도연합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해당 영상이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성군은 즉각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홍성 지역의 특산물인 홍산 마늘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난달 서울과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상영됐습니다. 홍성군은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들어와 송출을 중단했다며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는 대개 지자체의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애먹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일 경우에 처리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는데요.
서산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형 민원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성 씨. 20년 넘은 축사를 현대식으로 고치기 위해 서산시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민원은 넉 달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와 환경과 등 거쳐야 할 부서가 5곳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는 축산과를 갔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그다음에 환경과, 그리고 또한 관할 부서들이 또 많더라고요. 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다 보니까 또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상당히 좀 힘들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산시에 접수된 민원은 8만여 건. 이 가운데 4천 건가량이 2곳 이상의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복합 민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처리 속도입니다. 서류 보완, 심의 등을 이유로 복합 민원의 절반 가까이는 제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보름 이상 연장된 민원도 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서산시는 이 같은 복합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먼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모든 처리 과정을 1대1로 도울 계획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중간중간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좀 더 민원인께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접수부터 종결까지 쭉 원스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산시는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매주 한자리에 모여 민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사무소 등 85개 민원 업무 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신속한 민원 처리와 또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또 그러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민선 8기 1호 시책으로 정한 서산시. 이달부터 복합 민원 처리 현황을 살피는 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2일 민선 8기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와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25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연금 시스템 구축, 해양치유센터 건립, 관광 중간 조직 신설 등입니다. 가군수는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상풍력 반대 어민들이 기자회견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군청 직원들과 30분간 대치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태안군은 조만간 어민들과 해상풍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3년 반 이전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융성한 그런 태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의병기념관 건립 위치를 두고 내포 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 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입니다. 예산군은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 보고자료에 윤봉길 의사 유적지 주변이라고 명시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홍성군은 의병 도시임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기념관 건립은 김태흠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으로 도내에 산재한 항일 유적지 등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인 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도민보고회를 위해 제작한 자료를 보면 참고사항에 기념관 건립 장소로 예산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념관이 예산의 건립이 확정될 경우 충의사 주변에 부지 마련을 위해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홍성군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의병 상징성이 강한 지역은 홍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홍성군은 2015년 창립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소속이기도 한데요. 홍성군 의회 김덕대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병공원이 예산군에 설치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과연 홍성은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내 의병 전쟁 중 1,000명 이상 참가하고 300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한 의병 전투는 홍주 의병밖에 없을 만큼 홍성은 의병 도시라며 홍성의 기념관이 건립돼야 하는 당위성과 논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달 27일 지역 기업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당진시 김보환 일자리지원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장 김보환입니다. 예, 먼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분야는 친환경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어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이러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충청남도, 아산, 서산, 보령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69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올해 추진되는 지원 사업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사업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자동차 부품,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시험, 성능평가 인증 등 기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직 촉진 장려금 사업과 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미래 모빌리티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9개 세부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756명과 기업 지원 110개사, 교육 훈련 363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위기기업과 위기산업 근로자를 적극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친환경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당진시가 앞으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일자리 지원팀 김보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일 새벽 1시 38분쯤 당진 고대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돈사 44개 동 가운데 5개 동 3,800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돼지 8,4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경찰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예산 삽교 역사 주변 97만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은 2024년 8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홍성군이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농업 분야 기술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2일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임농축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마늘과 딸기, 축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